네, 반갑습니다. 3학년 학생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그죠? 영상으로 만난 거 오랜만인데, 우리 이제 통일신라를 배우고 나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인데요. 신라 중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신라를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신라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상대와 중대를 나누는 기준은 이제 무열왕입니다. 그죠? 김춘추 무열왕이고요. 중대와 하대를 나누는 기준은 해공왕. 그죠? 그래서 이 중대에 해당하는 시기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되겠죠. 신라가 이제 막 통일을 했습니다. 그럼 통일을 하고 나서 과제, 첫 번째 과제는 뭡니까? 그렇죠. 통일을 유지하는 거죠. 그럼 이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왕의 힘입니다. 왕의 힘이 없으면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즉 두 가지 핵심 과제가 있는 거죠. 왕권의 강화와 통일의 유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머릿속에 유념해 두고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열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열왕 김춘추죠.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입니다. 그래서 선골의 대가 끊기면서 최초의 진골 출신 왕으로서 김춘추가 무열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의 기틀을 다졌죠. 그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일단 왕권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왕의 이제 최측근 기구였던 집사부라고 하는 비서 기구를 강화시켰죠. 그리고 집사부 안에 있는 장관인 시중의 권한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최측근 세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그 귀족의 대표였던 그죠? 상대등과 귀족 회의의 기능을 약화시켰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왕권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통일을 완수한 왕은 문무왕입니다. 그죠? 무열왕의 아들이었던 문무왕 때 통일을 하게 되는데 통일을 할 때 나당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나당 전쟁 때 친당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당 세력들을 제거했고 그다음에 삼국 통일을 완수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문무왕과 관련해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문무왕의 무덤입니다. 그렇죠? 이 문무왕의 무덤이 바다에 있죠. 그래서 이것을 수중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무왕이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겨서 자기가 이제 죽으면은 자신을 저 경주 앞바다에 묻어달라. 바다에다가 바다에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묻어달라라고 이제 유언을 남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자기가 죽어서 용이 되어서 나타나서 이 신라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면서 그 유언을 받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바다에 묻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을 펼쳤던 것은 신문왕인데 신문왕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아직까지도 이 무열한 계통이 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 여전했거든요. 특히 진골 귀족들은요, 여전히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문왕 때 반란이 일어나는데, 신문왕이 즉위, 즉 왕위에 오르고 나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반란이 일어나요. 그 반란이 바로 이제 김음도래난인데, 김음도래는 이제 이 왕의 장인어른이었죠. 그래서 이 장인어른이 이제 이 신문왕을 제거하고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욕심을 보였다라는 것인데, 이 김음돌의 나는 진압이 됩니다. 진압이 되면서 더불어서 신문왕이 거기에 가담했건 아주 약하게 가담했던 간에 조금이라도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감하게 숙청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이제 제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정치적 제거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이제 일환으로 이 귀족 세력을 완전히 힘을 빼놔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귀족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제 막대한 경제력에서 온다. 즉 경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원래 지급되었던 노급이라는 것을 폐지합니다. 이 읍이라고 하는 건 마을이죠. 그래서 이 노급은 뭐냐면 귀족들에게 주는데 즉 그 공무원 같은 거죠. 관리로 일한 대가로 주는데 수조권이라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는 쌀의 일부를 가져가는 권리와 함께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노동력까지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노급이에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이건 너무 큰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료전이라는 것을 대체합니다. 즉 관료전은 말 그대로 전은 밭전자겠죠. 밭전자. 그래서 이제 관료들에게 주는 쌀만 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국학을 설립해서 육두품들을 양성하고 이것을 이제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제 키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학에서 가르쳤던 것은 유학으로서 우리가 유학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충과 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들을 키워 나가서 귀족들을 견제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 제도를 정비했죠. 그래서 넓어진 영토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그래서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동남쪽에 치우쳐 있던 경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 5개의 작은 수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소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주 오소경 제도를 정비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제도도 정비를 해서 중앙을 지키는 즉 수도인 경주와 그 인방을 지키는 구서당이라고 하는 중앙군을 두고 각 지방에는 십정이라고 하는 지방군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 십정은
이 한 주에 한 정식을 두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구서당에 중앙군이잖아요. 수도 경주를 지키는 이 구서당에 신라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망한 고구려인. 지금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고구려인들도 들어가 있고, 백제인들도 들어가 있고 한다는 것이에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신문왕이 이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 통일을 했지만, 어떠한 한계를 두고 이 중앙군대를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뭐 계속 차별을 했다면, 아마 이 고구려 부흥 운동이나 백제 부흥 운동은 끊임없이 일어나서 굉장히 신라를 통일을 유지하는데 곤란하게 만들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 구서당이라고 하는 중앙군에도 이 군대, 이 민족을 다 섞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왕 때의 이 강한 왕권을 보여주는 설화가 바로 이제 만파식적 설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한날 용이 나타나서 저기 섬에 있는 대나무를 베어다가 피리를 만들면 그 피리를 불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적들이 다 물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설화를 남겼는데 이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설화 자체가 즉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을 얻은 거지. 우리 그 게임에서 게임으로 치면은 정말 이제 유니크한 아이템을 얻은 거죠. 그 아이템을 얻었다고 하는 그 설화 자체는 물론 이제 그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문왕 때 뭔가 비로소 안정되고 왕권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신라 중대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신라 하대는 나중에 좀 나중에 그 다음 영상에서 그 다다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